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이 장소 관계로 우리가 이 강당을 사서 쓰면 좋겠는데 우리가 빌려서 쓰는 입장이니까 이 장소 관계로 3월 29일 6월 28일 금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도 사실 괜찮죠? 예, 금요일 오후도 느긋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오면 항상 기분 좋은 게 제가 한 20-30분 전에 오면은 음악이 흘러서 정말 좋습니다. 피아노를 연세 드신 분이 저렇게 피아노를 힘차게 치시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조규진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미국 국가까지 쳤어요. 성조기여 영원하라. 그리고 그 앞에는 조국창가 김동진 작곡입니다. 조국창가. 어떤 분들은 이게 애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차고 음악적으로도 이 조국창가가 매우 잘된 작곡이라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 우리 김동진 선생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려지는 가곡 랭킹 10개 내면 한 5개는 이분이 작곡한 게 꼽힙니다. 여기 와서 이 악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악수하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손이 굉장히 손 힘이 억셉니다. 이 부산 분들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저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손을 딱 잡으면은 연세 불문하고 이 악력이 세요. 악력이.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다. 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한 13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악력 조사를 했습니다. 악력. 악력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면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바이킹 후예인 스웨덴 사람. 가장 약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나와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왜 조사를 했느냐. 이 악력 센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악력 센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악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무르는 거. 어쨌든 악력이 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 또는 이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거니까 부산 분들이 기가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제 점으로 가고 내년 2019년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맨날 날씨가 좋으면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막이 되죠. 대한민국은 날씨 좋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보라칠 때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품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다 제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뜻대로 다 안 됩니다. 뜻대로 다 안 되어야 그게 세상입니다. 트럼프가 뜻대로 됩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사람 요새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계속 부하들이 붙잡혀 들어가고 선고받고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마음 묵은 대로 되겠습니까? 마음 묵은 대로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면 됩니까? 그런데 이거 둘러보면은 다 깝깝해요. 김정은이 제일 깝깝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두 번째 깝깝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세 번째 깝깝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 깝깝한 순서로는 한 네 번째 될 것 같아요.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 한국에 못 오잖아요. 서울에 못 오잖아요. 왜 못 옵니까? 김정은이가 왜 서울에 못 옵니까?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은 모든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라고 했는데 왜 못 옵니까? 요새 좀 웃기는 이야기가 신문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남북 간에 직통전화를 개설했다고 해서 한참 선전하던데 김정은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연락이 없답니다. 비서실장인가 하는 사람은 전화가 안 와서 깝깝하다 그래요. 아니 그놈 전화는 호출기입니까? 호출기? 북으로 오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전화인가요? 하여튼 심심풀이로 올해 1년 동안 이 언론을 장식했던 명언이라고 할까 아니면 망언이라고 할까요? 아주 특이한 말들을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요사이 망년의 자리에 가면은 올해 머리에 남는 말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올해 있었던 언론에 나왔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까? 예? 가짜 평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그런데 목구멍에 뭐가 넘어갑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1등으로 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 말은 김정은한테 돌려줘야죠.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왜냐? 제재가 안 풀리잖아요. 제재가. 이 지난 11월 말까지 여기 부산항에 배 한 척이 억류되어 있었어요. 세바스토폴이라는 배인데 러시아 배입니다. 이게 왜 억류됐느냐? 공해상에서 기름 싣고 와가지고 북한 측에 배 하나 쉽2쉽이라고 그럽니다. 배와 배를 딱 부딪혀 이렇게 해놓고 기름을 옮겨 싣는 거. 그걸 하다가 사진 찍혔어요. 그래서 유엔 제재에 걸렸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와서 억류를 했어요. 이제 다 조사받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기름기세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기름을 공급 안 하려고 그래요. 기름 공급했다가는 유엔 제재를 또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겨우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는 편도 기름만 싣고 돌아갔습니다. 그 회사가 구드존이라는 러시아 회사인데 이게 6척이 그 나쁜 짓 하다가 북한에 기름 넘기는 밀수를 하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6척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금 파산 직전으로 갔습니다. 파산 직전. 여러분의 핸드폰 쓰는 사람 중에 중국 핸드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화웨이란 핸드폰 아세요? 화웨이란 핸드폰은 세계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2등이 화웨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중국의 가장 큰 사기업입니다. 중국의 거의 대부분 회사가 공기업인데 사기업으로서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밖에가 안 되죠. 엄청난 규모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000억 매출인데 이 회사가 지금 세계 언론에 항상 머리 기사에 등장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 창업주의 따님이 카나다에 사는 사람인데
한 몇 주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밴쿠버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에 딱 내렸더니 체포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나다에서 지금 구속을 했습니다. 난데없이. 왜 그래 됐느냐? 미국에서 카나다에 그 사람 들어오면 좀 잡아서 넘겨달라고 했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에서 이란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 이란 제재를 중국이 위반했다. 이 회사가 위반했다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CFO라 그래가지고 Chief Finance Officer라고 합니다. 이 재무 담당자예요. 이 창업주의 따님인데 아주 황당한, 중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막 변호사를 사서 재판 걸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10,000,000 보석금 내고 풀려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해서 연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한 일은 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 회사를 딱 겨냥해가지고 동맹국에, 우방국에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화웨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샀으면 안 된다. 안 사줬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정부한테도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화웨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의 심부름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만든 통신 장비를 쓰면은 해킹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 안보상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우방국들한테 딱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국의 BT라는 이 다 통신회사입니다. 영국의 BT, 프랑스의 오랑주라는 회사, 독일의 유명한 도이체 텔레콤이라는 회사, 이것들 다 화웨이 제품 안 산다 해가지고 거래를 지금 끊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겼다는 명분이죠. 그리고 JTE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북한에 또 뭐 제품을 팔았다. 이거에 또 약점이 잡혀가지고 원래 미국 정부로부터 JTE라는 회사는 미국 통신 기술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미국 기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 기술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JTE라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도 엄청난 회사입니다. 큰 회사예요. 시진핑이 직접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봐달라고. 트럼프가 풀어주는데 단 $10억 벌금물을 해가지고 $10억 벌금물.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 전면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쏘는 전쟁은 아니에요. 요사이 전쟁은 하는 방식이 다르죠. 해킹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고, 외교를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을 통해서 하는 이런 전쟁,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죠.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미국, 중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는 단단한데 민주당 지지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오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설사 쫓겨난다 하더라도 재선에 실패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소 냉전 때하고 비슷한 상황, 비슷합니다. 뭐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한테 이제 큰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거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선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편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편에서는 선택. 미국 편에 선다는 말은 뭐냐? 자유와 법치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죠. 소련 편에 서는 것은 뭐냐? 독재, 자유 말살, 수령 지배, 우상 숭배, 선전 선동, 계급 독재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또 다른 줄서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줄을 세우고 있어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이 줄을 잘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이 줄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KTX가 탈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려고 하는데 과연 탈선하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깝깝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깝깝하고 일이 되지 않고 할 때는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 보면요.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끝까지 버티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 팀에서 에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역전승의 찬스가 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한국인들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월드컵 때 우리 독일한테 이긴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2대0으로. 연장전에서. 우리가 실수 안 하니까, 골키퍼가 실수 안 하니까 그런 찬스가 온 건데 지금 한국인들이 깝깝하긴 하지만은 다 깝깝하니까 느긋하게 신경질 내지 말고,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국민 입장이 가장 편한 입장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한 해가 지나갈 때는 의록을 만듭니다. 올해 무슨 말로 2018년을 표현하느냐, 또 2019년에는 무슨 말을 지어가지고 19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느냐, 이 고사성어에서도 말을 뽑아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선 올해 많이 거론되었던 망언 또는 명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일 황당한 표현이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 아닙니까?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쪽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 3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북한을 우리 영토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지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기부왕이라고 했어요.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라고. 통큰 지도자. 김정은을 상수를 들어서 국민들이 환영할 줄 믿는다. 김정은이가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법적 신분이 어떠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으로는 김정은은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으로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테러 지령자입니다. 테러 지령자. 자기 이복형을 그것도 독가스 금집 약물인 독가스를 써가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한 테러 지령자입니다. 그리고 유엔 입장에서는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반인도 범죄가 있습니다.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래요. Crime against humanity. 집단 학살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하는 사람을 반인도 범죄자라고 그래요. 유엔이 총회가 2014년 12월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서 김정은 일당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책임자들을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를 유엔 안보리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아직은 법정에 서지 않았는데 일단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테러 지령자, 민족 반역, 또 민족적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많아요.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반인도 범죄자. 이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이 악당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악질이 바로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반인도 범죄자. 반국가 범죄자는 국가에 대한 반역. 민족 반역자는 민족에 대한 반역. 테러 지령자는 그 특수한 몇 사람에 대한 공격이지만 반인도 범죄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는 세계 독재자 중에서 랭킹 1등입니다. 그런 김정은을 상수를 둬서 환영해야 한다.